이항분포를 배워보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복습으로 해볼게요. 상자 A에 1, 2가 있고 B에 3, 4가 있어요. 공이. 각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씩 공을 꺼낼 때 이게 시행이죠. 반복 가능하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리고 그 시행에 대한 결과를 다 모은 집합이 이제 표본 공간이죠. S. 순서상 첫 번째가 이제 A 상자의 공의 눈, 두 번째가 B의 상자의 공의 눈이랬을 때 1, 3, 1, 4, 2, 3, 2, 4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때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했습니다. 그럼 확률 변수는 함수라고 했고요. 그 눈의 합이니까는 나올 수 있는 건 4, 5, 6 x의 값이 가능한 게 4, 5, 6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x의 값 4가 그러니까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4인 사건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서 1, 3인 거죠. 합이 5인 사건은 1, 4와 2, 3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합인 6인 사건은 2, 4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이라는 것은 얘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행 표본 공간 사건 했고요. 근원 사건을 내가 아까 안 했었는데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이 근원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얘가 근원 사건이고요. 확률은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유한계다. 이 표본 공간의 원소가 유한계라는 소리예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뽑았을 때 두 공을 이제 두 상자에서 하나씩 뽑았을 때 1, 3이 나올 가능성, 1, 4가 나올 가능성, 2, 3 나올 가능성, 2, 4 나올 가능성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수학적 확률을 말합니다. PA라고 하고 NS분의 NA, 표본 공간 원소의 집합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로 이제 확률이 정의됩니다. 다시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사건 A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4가 될 확률은 4가 되는 사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표본 사건 전체, 표본 공간 전체 4분의 사건 개수 1개 해서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두 개의 공에 적힌 숫자의 눈의 합이 5가 되는 확률은 5가 되는 사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4분의 2에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확률이 그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확률 분포는 함수라 했고요. 이 x의 값에 그 값이 나올 확률을 대응시킨 함수가 확률 분포라고 했고 이 산 확률 변수일 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대죠. 자, 근데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양궁 선수가 10점을 맞힐 확률을 10분의 9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약간 경험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인데 이 양궁 선수가 이제 10점 맞힐 확률이라는 것은 사실 야구 선수의 타율처럼 이때까지의 경험으로 나오는 거죠. 총 이전까지 쏜 모든 화살의 개수분의 10점을 맞춘 화살의 개수가 이제 그 B가 10분의 9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분의 9라고 이제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세 번 쏠 때 10점 맞힌 화살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그럼 이제 얘를 다시 한번 시행부터 파악하고 표본 공간 파악하고 해보겠습니다. 세 번을 쏘는 게 시행이에요. 그럼 세 번을 쏘면은 세 번 다 맞출 수도 있고 뭐 첫 번째 맞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맞출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결과잖아요. 그럼 그 가능한 결과들을 다 모은 게 표본 공간이니까 내가 이제 맞힌 거, 10점을 맞춘 거를 O라고 하고 10점이 아닌 것을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못 맞출 수 있고요. 세 번째 때 한 번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째 때만 한 번 맞출 수도 있고 첫 번째 때만 한 번 맞출 수 있습니다.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다 성공할 수 있고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세 번 다 맞출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이제 표본 공간의 원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함수인데 함수를 뭐라 정의했냐면 10점을 맞힌 화살수라고 했어요. 3번을 쏠 때 10점을 맞힌 화살수니까는 한 번도 못 맞췄을 수 있고 한 번 맞출 수 있고 2번, 3번 다 맞출 수 있으니까는 얘가 이제 치역이 되겠죠. 그러면 이 치역은 x의 값이라고 우리가 용어를 했었죠. x가 가지는 값,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라고 했어요. 이 함수 하나도 못 맞춘 게 이렇게 대응이 되겠죠. 실수로. 이 표본 공간의 원소가 하나의 실수로 대응되는 게 확률 변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한 개, 한 개, 한 개. 이쪽부터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률 변수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확률 분포, 이산이니까 확률 질량 함수. 이것은 자 0의 값을 가질 확률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1, 2, 3을 가지고 확률을 이제 이렇게 대응시키는 게 확률 질량 함수인데 이게 확률 분포인데 이 0의 값을 가지는 확률을 구할 때 있어서 이 위에 것처럼 생각해 볼까요? 전체 사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중에서 0에 하나도 못 맞추는 거 한 가지니까 8분의 1. 얘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이라면 이게 확률인가 하면은 아니에요. 쌤,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분의 사건의 표본 공간의 개수가 확률을 안 했습니까? 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근원 사건이라면 요 각각을 말하잖아요. 3번 다 못 맞출 사건이랑 3번 다 맞출 사건의 가능성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이 선수는 10점 맞힐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는 10번 쏘면은 9번은 맞추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3번 연속 맞출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요. 3번 연속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90%로 10점 맞출 수 있는 사람이니까 3번 연속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3번 연속 못 맞출 가능성보다는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의 근원 사건에서 이 가능성이 다른 거예요. 아까 위에는 그냥 이 크기도 같고 크기가 다르면 또 이게 가능성이 다르지만은 크기가 같고 뭐 매끌한 정도가 같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가리고 뽑는다 했을 때 1, 3이 나올 가능성과 1, 4가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같잖아요. 뭐 3이 4 위에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임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경우에서는 그런 사건이 가능성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다시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이게 독립시행이거든요. 그래서 독립시행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오늘 이항분포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시행 보겠습니다.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각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한다. 말이 쉬운데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예를 볼게요.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각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 이게 독립시행이 좀 헷갈리는 게 시행의 시행이라서 헷갈립니다.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진다. 이러면은 관찰 가능한 결과 표본 공간을 볼게요.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상 4개로 나타나게 됩니다. 1111에서부터 1111, 1112, 1124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많겠죠. 6, 6, 6, 6까지 총 6의 4제곱개의 표본 공간의 원소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이렇게 표현할게요.
엄청 많이 생기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2단계로 못하죠. 이게 4차원의 매트릭스니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제 시행이에요. 시행. 그러면 순서상 4개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는 게 이겁니다. 각 시행. 그러면 이 시행 속에 있는 시행. 이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을 각 시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사의 한계를 4번 던질 때 각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그러면 시행이 4번이니까 사건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A라 할게요. 그럼 이 표본 공간 속에서 이게 시행의 시행인데 첫 번째 시행, 그 한 번 던진, 4번 던진 거 중에서 첫 번째 던진 거, 그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은 이 전체로 봤을 때는 1111부터 1666까지 있겠죠. 이게 6의 세제곱계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B는 1111에서부터 6166까지, 그러니까 1112, 11, 뭐 2134,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시행에서만 1이 나오면 되니까 총 6의 세제곱계 있고요.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A와 B, A와 C, A와 D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P의 A 교 B가, 이 두 개만 볼게요. A와 B가 독립이란 말은 P의 A, 이게 만족한다라는 거죠. 독립의 정의를 이걸로 많이 쓰니까. 원래 그 독립의 정의는 뭐 B가 일어나는 거 혹은 일어나지 않는 거와 상관없이 A가 일어날 확률이 같을 때 독립이라고 하고, 기호로 이렇게 쓰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이건데 동치 명제로 얘가 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정의로 쓰는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똑같이 쓰면 됩니다. 저걸 쓰면 돼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은 얘가 성립하는지 봐야겠죠. 먼저 PA 볼게요. PA. PA는 6의 세제곱입니다. 전체 6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인 거예요. P의 B는 역시 6의 세제곱입니다. 사건의 개수가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 6의 4제곱입니다. 역시 6분의 1인 겁니다. 그리고 P의 A 교 B는 얘와 얘의 교집합이죠. 그러면은 A 교집합 B라는 것은 첫 번째 시행도 1이고 두 번째 시행도 1이고 1111에서부터 1166까지 6의 제곱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6의 4제곱에다가 6의 제곱계가 있기 때문에 36분의 1이에요. 보니까는 2개 곱한 게 얘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이 첫 번째 시행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오는 사건을 그냥 주사위 한 개 던지는 그 표본 공간 6개 중에 한 개로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전체 시행은 4번 던지는 게 시행이라서 그 4번 던지는 관찰 결과는 6의 4제곱계가 나오고요. 그 중에 그 시행 안에 시행으로서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순서상 중에서 첫 번째만 1이 나오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던졌을 때는 뭐가 나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에서 1이 나오는 사건을 6의 세제곱계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독립시행을 잘 이해를 한다면은 어떤 시행을 반복해서 각 시행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와 같은 시행을 독립시행이라 한다. 이거 보면은 주사위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독립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배워보는 게 목적이라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배워볼게요. 똑같이 가겠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을 많이 물어보잖아요. 주사위 한 개를 4번 던질 때 1의 눈이 2번 나올 확률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시행에 대해서 표본 공간이 나와야겠죠. 이 시행에 대해서 표본 공간이 나옵니다. 이렇게 총 6의 4제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의 눈이 2번 나온다. 그럼 이 경우를 한번 따져볼게요.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네 번째 시행. 1의 눈이 2번 나오는 확률. 1의 눈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고, 세 번째 안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면 1의 눈이 2번 나오는 확률에 속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그러면은 얘는 이게 경우 사건이 이게 사건이에요. 이 사건. 이 사건의 집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1이 나오고 두 번째도 1이 나오고 세 번째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확률이라는 게 사실 구하려면은 쉽지가 않죠. 6의 4제곱에서 이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거 지금 총 몇 개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인데 우리가 이 각각의 시행을 A, B, C, D라고 한다면 다시 각각의 첫 번째 때 1이 나오는 걸 A라고, 두 번째 때 1이 나오는 걸 B라고, 세 번째 때 1이 나오는 걸 C라고, 네 번째 때 1이 나오는 걸 D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쌤이 이렇게 적은 거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1이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는 1이 안 나오는 그 사건은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근데 이 확률은 서로 다 독립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P의 A라는 거 아까도 봤지만 이게 6의 4제곱분의 6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6의 4제곱분의 6의 세제곱이라는 게 결국은 약분되고 나면 이 6분의 1로 나오는 이 6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소시행, 이 작은 시행에서 주사위를 그냥 한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그 표본 공간 1, 2, 3, 4, 5, 6 중에 1,
나오는 그 6분의 1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6의 4제곱분의 6의 세제곱이나 6분의 1이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P의 B도 두 번째 1이 나오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의 4제곱분의 6의 세제곱이지만 그냥 이 두 번째 이 안에서 지만의 시행으로서 생각을 한다면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나오지 않을 여사건의 확률이 이래 되죠. 지금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번 전체 이 표본 공간을 생각해서 모든 경우를 다 따져서 구하지 않고 그냥 각각의 소규모 시행이 독립임을 알았고 그 시행의 확률조차 6의 4제곱분의 6의 세제곱이 아니라 그냥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확률 그것만 적어줘도 된다라는 게죠. 이 얘기예요. 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1, 두 번째 1 나오고 세 번째, 네 번째 안 나오는 확률이 얘입니다. 근데 1의 눈이 두 번 나오는 경우는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와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 확률은 전체 안 구하죠.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오고 네 번째 안 나오고 이 확률 같죠. 같은 거예요. 그죠? 이 두 개 똑같죠? 계속 똑같을 겁니다. 그게 그러면 몇 그룹이 있냐? 첫 번째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센다는 것은 사실은 이 네 가지 시행 중에서 두 가지 시행은 나오게 하고 두 가지 시행은 안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이 조합의 개수와 같겠죠. 이 전체적인 그룹이 뭐 OX, XO, XO, OX, XO, XO 이렇게 되는 이 가지수가 4시 2가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 이렇게 나오는 사건은 서로서로 겹치지 않는 사건이니까 전체적으로 1의 눈이 두 번 나오는 확률은 6분의 1의 제곱 6분의 5의 제곱이 4시 2개만큼 있어서 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냥 쓰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해를 해놓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사위를 5번 던져. 3의 배수가 4번 나올 확률 하면은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3의 배수가 4번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은 4번은 3의 배수가 나오고 한 번은 3의 배수가 안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이제 5C 4가지만큼 이런 이제 구조화가 OOX, OOOX, OOOX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 그럼 그때의 O가 4개가 있어야 되니까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3, 6이니까는 3분의 1이잖아요. 그 3분의 1이 4번 나오고 X가 나오는 거 3분의 2 여사건의 확률이니까는 한 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